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는 또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월요일날 급락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소폭 넘어가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든다. 시장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그리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이 변동성 자체를 정박이라 가지고 잘 타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분도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잘못 탔다, 엇박자 탔다 이렇게 될 경우는 차라리 한번 쉬는 것이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방향이 없다, 추세 자체가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어제 시장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5%대의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장중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부분은 선물 지수가 5%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발생된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5%대 상승하면서 이제 100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38포인트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거래대금은 13조까지 늘어났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다시금 1,000억 정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에서는 4,700억이라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1조 2천억 정도를 팔았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약 6천억 정도를 샀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를 샀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매수란 부분이 결국 프로그램이 주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선물 지수가 장중에 상승을 더 크게 뽑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월요일까지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선물 쪽에서 약세가 더 컸던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의 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중에 베이시스를 다시금 보합권 전후로 맞춰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다시금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 쪽에서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투신권에서 대규모의 선물 매도를 장 마감 무렵에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가 선물 쪽에서 투신권에서 쇼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쇼 커버링이 나타날 때 메인들은 샀던 물량을 대부분 또 팔았다가 되면서 10,000개 정도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메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누적 매수가 만기 이후로 이제 약 9,7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립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대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월요일 하락분의 대부분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거래대금 역시 10조는 많았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코스닥에서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한 제약바이오에서 좀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기관 역시도 약 800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쪽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저께까지가 3거래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월, 화 3일밖에 안 된다. 3일 동안 지수가 위아래가 상당히 크게 변동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도 많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 끝나고 나서 매도를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월요일 같은 경우가 대규모 매도를 장 마감으로 했었고 그 부분을 어제 다시금 쇼 커버링 대부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신권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매도와 쇼 커버링 이런 과정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되었다가 베이시스가 개선되었다가 이게 반복이 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베이시스가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마감할 때 베이시스가 또 약하게 마감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소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앞전만큼 물량을 크게 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바로 어저께 청산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현재는 포지션 자체를 앞전처럼 강하게 끌고 가는 포지션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는 이제 월요일날 하락분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중국은 시장에서 2,900이라는 자리대가 여전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그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중요한 라인대를 살려놓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강세 여러 가지 배경들이 강세에 또 모멘텀이 되어줬었고 그 외적으로는 하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역시 모멘텀 작용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1.75에서 2%대의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실제로 국내 증시가 장중에 1.6%대까지 미선물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내 증시가 어저께 미증시의 상승분을 선방했었는데 그럼 미증시가 왜 강세를 띄었느냐 이 부분이죠. 우선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런 경제 지표가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다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달 소매 판매가 여기서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 17.7%가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센서스는 7.7%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서의 소비가 많이 중심이 되는 국가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역대 최고 수준의 급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했다가 되죠. 사실 이 부분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부각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의 수치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케이스죠. 왜 그러냐? 4월 달에 셧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4월 달에 판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서 5월 달에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어느 정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17.7%라는 엄청나게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내용은 당연한 흐름이고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뭐 1.4% 증가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컨센서스보다 컨센서스 2.9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청문회에서 발언했는데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앞전에 3, 4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필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미증시에서 이제 월요일 날 반등을 했던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줬던 건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강한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또 약간 중립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제 미장 중간에 변동을 좀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규모의 계획을 언급을 했다 됐다. 이것도 사실 앞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미증시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는데 시장 자체가 앞전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재탕이 되는 과정에서도 강세를 띄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신 후보 물질 자체 코로나 관련된 백신 후보 물질을 7개를 축소했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그만큼 후보 물질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졌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앞전에 국내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앞전에 코로나 관련된 후보 물질을 한 200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면 뭐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다. 뉴스로 볼 때는 야 200개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과열이 나타날 때는 실제로 이게 호재성 재료인지 아니면 호재성이 아닌지를 분별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된다. 지금 약간 미증시가 그런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국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튼 시장에서 소비 판매가 좋게 나왔다는 부분은 경기가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기 관련된 쪽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미증시는 앞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왔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그때가 25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현재 하락은 역시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역시 경기 관련해서 올라왔다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2.31%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가 이제 3%대의 하락을 했다가 2.31% 정도의 상승했으니까 실제로는 국내 증시가 어저께 상승이 조금은 더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반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 환율에서 이제 북한 이슈가 다시금 좀 부각된 것도 있기 때문에 1210원대를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미증시 보도록 하죠. 어저께도 이제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미증시가 우선 1차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됩니다. 그러면 1차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증시는 1차 하락으로 끝난 경우 거의 드문다가 되는데, 여기서 하락을 안 하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앞전에 상승 일수가 워낙 길었었기 때문에 상승 일수가 길었던 만큼 조정 일수가 더 필요하다고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서 N자형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행보하거나 이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도 이제 어제 장중에는 실제로 앞전에 만선 자리대를 다시금 올라가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 출발을 거기서 하긴 했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앞전에 고가에서 갭으로 만들었던 자리인데 이 갭으로 하락했던 자리대를 우선은 메우는 흐름을 보여줬다 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보합권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소폭의 상승으로 결국 마감이 되었다 된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다. 앞전에도 거래량을 갖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고가를 더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윗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데 거래량이 서서히 감소세를 보인다고 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더 강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지 돌파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가 조정을 더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이제 시장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하게 급등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이날이 미증시가 7%대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던 그런 날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45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내려왔다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33선에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어저께 미증시가 2% 전후의 강세를 보였는데 2%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를 볼 때는 지금 미증시에서 상승 추가적인 강세를 띌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무조건 빠진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장에서 딱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느 쪽에서 좀 더 무게가 실리느냐라고 봤을 때 조정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고, 최소한 기간 조정도 나타나야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강하다는 느낌을, 강하기도 강하고 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도했던 포지션, 인버스 포지션 자체가 실제로 제가 팔고 나서 1%가 더 빠졌었고 시장이.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이 정도 충분히 올라왔다 팔고 나니까 1, 2% 더 올라갈 정도로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과하다라는 느낌을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강하게 급등세가 대부분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5에서 6%대의 상승을 대부분 나타났다 되는데 2차 전지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 관련 쪽이 아무래도 모멘텀을 이제 또 받는다 되다 보니까 경기 관련 쪽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정유화학이라든지 기계, 뭐 철강, 은행, 그리고 유통에서는 삼성물산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이제 제약이나 음식료 이런 쪽도 다 강세를 띠긴 했지만 시장보다는 좀 약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변동 자체가 굉장히 크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증권사 후배 같은 경우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현금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이제 현금 만들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하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방을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좀 더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 보다가 월요일날 시장 급락이 떨어지니까 다 던졌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저한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쫓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엇박을 탄 겁니다.
시장에서 하락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하락이 떨어졌을 때 충분히 떨어졌을 때 상다 이렇게 되면 정박인데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 뭐라냐? 쉬어라. 너 지금 엇박을 탔으니까 지금 엇바탕 상태에서 쫓아갔다가 내일이나 모레 또 조정 나오면은 너 또 손절해야 된다. 한번 쉬었다가 나중에 너가 박자가 맞춰지는 구간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성이 클 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손실이 시장에서 하락장이 나타날 때에 버금갈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개인 초보 개인분들 같은 경우 차라리 쉬시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크다고 할 때는 잘 타면 수익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본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파는 사람들은 또 급해지는 성향이 생기는데 마인드 자체가 급하게 움직이면 시장에서 수익을 본다는 건 더 어렵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전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매도였고 어제는 또 대부분이 다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데 LG화학, 그 다음에 세트리온 그룹 전체,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전기, NC소프트, 그 다음에 에코프로그램 같은 2차 전지, 카카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강세가 대부분 동반 매수가 들어온 쪽이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소위 요 근래에 들어서 강세에 띄고 있는 언택 관련이라고도 얘기하고 최근 들어서 빅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쪽이 강세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가 나갔다 된 쪽에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가 여전히 또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 되고 그다음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한다가 되니까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대부분 샀다가 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역시 동반 매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동반 매도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간은 뭐 인버스 레버지는 이쪽은 항상 반대로 그날 움직임 방향으로만 나타나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이버와 LG화학을 동반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띄는 쪽을 거의 비슷하게 동반 매수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했다가 된 쪽은 이제 인버스를 주로 매도했다가 된 거고 이제 어저께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자구책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는 역시 종목별로 동반 매도가 있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노란색으로 채워놓은 자리가 앞전에 1차 지지라인,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인데 시장에서 우선 1차 하락은 1달러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어느 라인 때까지 올라오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락하고 나서 어저께 반등은 2138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데 여기서 앞전에 고가 추세 라인 때 이거 분봉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라인 때에서 올라오게 되고 최대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 2160 정도가 나올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만일 어저께 국내 증시가 좀 더 과하게 반등을 했었다면 실제로는 2130짜리 정도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2130에서 2160짜리가 이번 반등의 1차 반등 마무리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상가 패턴에서 맞춰서 지지 밟고 간다 했을 때가 이게 W자 쌍바닥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진다 했을 때가 N자형 하락 이렇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이제 채널 패턴으로 움직였다 된 케이스에서 코스닥은 채널 패턴의 이 중요 라인 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기본 마디폭이 빠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695선 전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게 되돌림 성향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되돌림이 730선에서 740포인트 요 정도가 이제 반등 라인이 되는데 여기 정도까지가 1차 반등 마무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 이게 마찬가지로 N자형으로 가느냐 쌍바닥형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 코스닥은 N자형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6월 시장 전망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건 하반기입니다. 7월 달부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격 조정 끝났고 1차 반등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W자 쌍바닥형이냐 N자형 하락이냐 이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근데 업종별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업종별 종목별로 볼 때는 어떻게 나오면 경기 관련된 쪽에서는 W자 반등이 우세하다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 가열이 좀 많이 나왔던 쪽, 최근 들어서 제일 마지막까지도 강세 띄건 쪽은 N자형이 좀 유력하다 정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신용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신용 잔고라는 게 뭐냐면은 개인들 신용을 많이 샀다 무조건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잔고 비중인데 잔고 비중은 어저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2.3%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셀 때는 사실 잘 못하면은 한 번씩 내가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기 전에 내가 원래 어디까지 봤었는지 어디는 무조건 내가 손절한다고 잡았었는지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다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과 7월 달부터가 경제 정상화가 완전히 좀 더 확인이 되느냐 이게 나올 수 있는 그건 다르기 때문에 7월 달은 좋은데 이제 6월 달이 뭐 해봐야 2주 좀 넘게 남긴 했었는데 6월 달이 여전히 만만치는 않은 시장 정도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한 주가 거의 다 끝나가야 된 때에 그 정도의 컨디션 같은데 다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수익도 잘 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